예, 이렇게 여권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오늘 또 윤 전 총장 관련해서 흥미로운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인기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와 인기. 지금까지 시작이 되니까 윤석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석열의 그 성과는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신당을 만들고 그걸 창당을 하면 지지율이 1위가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윤석열 신당 28%, 민주당 21.8%, 국민의힘 차례로 이 순을 이었는데요. 예상보다는 훨씬, 이건 가정입니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과 신당 창당 효과가 좀 연동된다. 김현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론조사 수치는 저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제3당이 들어왔을 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자민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이나 대구 경북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민련이 있었는데, 재밌는 것은 21대 총선 한 7, 8개월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3당에 대한 어떤 이 수요랄까, 국민들의 바람이랄까,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서 대단히 좀 강하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게 아직까지도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3당에 대한 열망이 지속해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끌 만한 중심적인 인물이 없었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이 대선 후보감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분이 아마 제3지대 신당의 중심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면서 아마 창당 시에 지지율이 저렇게 이제 28%까지 나오는 걸로 지금 저렇게 아마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그러면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들이 보기에. 윤 전 총장과 함께.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갈려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국을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섀도우 캐비넷, 내각을 함께 할 만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결국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유능하고 조화로운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마 전제가 돼야 저 지지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그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한 명 가지고는 아마 그런 수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돼. 근데 어쨌든 범야권에 있어서는 예. 뭔가 근본적인 전국의 변화,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가 바로 저 수치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명망에 있는 인물들부터 영입을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나중에 정계 입문했을 때. 김관욱 교수님. 네. 왜냐하면 양강 구도가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3 신당이 나타날 경우, 일명 윤석열 신당이 나타날 경우 양강 구도가 지금으로서는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지표가 그대로 이어진다면이라는 이제 조건 하에서. 근데 저는 저 지표 자체가 윤석열 전 총장의 개인 선호도가 대부분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정당을 창당하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합니까? 그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지표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라는 기존 정당 체제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사실은 희망 섞인 그런 어떤 지지율이다, 이렇게 평가를 저는 하고 싶고요. 우리가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사례를 보면 사실은 그때도 반기문 전 총장이 신당을 만들까 새누리당 갈까 막 우왕좌왕하다가 사실 실기하면서 모든 걸 놓쳤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수치가
반드시 제3지대의 어떤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지율 자체가 이제 뒷받침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정당의 창당은 또 다른 얘기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유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강연에 나선 윤여준 전 장관은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당에서 또 마땅한 주자가 없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분이니까 저분이라도 우리가 영입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분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봐서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윤 전 총장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4월 보궐선거가 지나서도 뭐 곧바로 윤 전 총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움직인다면 그래도 제3지대 창당보다는 제1야당과의 계속 선을 좀 대면서 결국은 이 국민의힘과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창당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역대로 창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YSDJ 정도. 또는 뭐 예전에 뭐 정주영 정 회장처럼 엄청난 자금력이 있던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 사실 창당해서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정치 자금도 필요하고 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단기 필마 상태고 지지율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당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존 어떤 있는 야권의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윤여준 장관 얘기.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만약 성사된다면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 저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만약 성사된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안착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똑똑똑 저 윤석열인데요. 입당하겠습니다. 입당 어쩌 내고 뭐 꽃 받고 세리머니하고 이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야권에 크던 작던 어느 정도 규모의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그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뭐 정계 개편이라고 제가 뭐 국민의힘을 뭐 없앤다 해체하고 새로운 만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계 개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정계 개편의 와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야권 후보들 중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저 새로 야권을 세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마 저는 야권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지금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야권의 재편 모습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관심이 꽤 뜨겁다 보니까 하루하루 윤 전 총장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여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뭐 오늘 일부 보도 뭐 사실 확인이 안 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출판 기념회 얘기도 있고 전국 순회 강연 얘기도 있고 그게 뭐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보궐선거 이후에는 채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측근들 통해서 좀 드러난 얘기들이 좀 있는 겁니까? 지금은 그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책하고 그 자료들을 많이 읽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책은 물론 이제 책을 쓰게 되면 이제 강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유용성은 있지만 아직 뭐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조금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당연히 도와줬어야 될 그 분들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등학교 뭐 동문이라든지 대학교 동문이라든지 이제 약간 그런 차원을 넘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 분들이 이제 좀 도와주기 시작하는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직이라고 보고 조직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책과 관련해서는 재밌는 얘기가 최근에 몇몇 그 언론인들이 이제 윤 총장하고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그 분들한테 그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책을 한번 내자. 이틀이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토대로 한번 책을 만들고 싶다는 출판사의 의지. 그렇죠. 근데 뭐 언론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중하게 뭐 거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 이제 안철수 그 대표가 그 합당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단일화가 잘 안 돼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합당을 하게 되면 제3지대라는 거는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야권 지지층들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의견이 뭐냐면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게 미덥지 않고 국민의당은 너무 미약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도 뭐 조금 말하자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렇다면은 윤 총장이 조금 더 크게 보고 예. 여당도 그리고 야당도 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더 큰 정치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담아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신당 여론조사 결과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